예, 먼저 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독자적으로도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1990년대 후반에 여러 가지 조사 보고서가 나와가지고요. 거기에서는 위안부라는 것은 손노예다. 이렇게 정확하게 현재까지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손노예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미국도 특히 2007년에 부시 행정부쯤부터 시작됐는데요. 미국 의회 특히 하원에서 위안부 문제 결정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게 사죄를 촉구한다라는 결의안들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오바마 정권에서는 2014년에 법안에 일본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사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오바마가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입장하고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당시 예를 들면 힐러리 클린턴 그 국무장관이 몇 번 한 이야기가 위안부가 아니다, 손노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플러스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위안부는 일본군에 의한 손노예,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전쟁 범죄다라는 입장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역시 중심에 있는 것은 일본이죠. 일본 극우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06년에 일본 극우파 내에서 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 대담집이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거기에서는 2006년이었으니까 한국은 노무현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권 같은 정권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때 결론은 한국의 뉴라이트 세력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러한 결론으로 이야기가 끝나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 뉴라이트라는 것은 원래 진보 세력이 어떤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소련의 붕괴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을 버리고 오히려 극우적으로 선회한 지식인들이 일본도 굉장히 많았는데 한국도 많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진보 세력의 약점이라든가 내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일본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일본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통일되는 것을 싫어하는 게 극우 세력이거든요.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에 위협된다. 남북이 갈라져 있는 게 일본의 극우 세력에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일본의 극우 세력이라는 것은 또 말하면 친미 반공 세력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친미 반공 거기에 플러스 친일라는 사람들을 한국에 만들어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쭉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그 대담 내용이 지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꽃이 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2006년요. 네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거기서는 뉴라이트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을 지원했는지는 사실상 모르죠. 그러나 여러 일본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미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예. 이것은 아주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가끔 저에게 제보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일본 쪽에서 제의를 받았다.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다라는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고지를 한 사람들이죠. 몇 번 돈을 받았는데 중간에서 그만뒀다라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어떤 교수님은 그 일본 유학 시절에 일본 쪽에서 그런 사람이 와서 두 번 정도 만났대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1시간 정도 일본에 왔으니까 물가도 비싸고 당신은 그러니까 생활이 아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해서 좀 도와주겠다라고 한대요. 그렇게 해서 폰트를 줬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열어봤더니 당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지금 교수가 됐으니까 20년 이상 전의 이야기인데 일본 유학 시절에 30만 엔 들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300만 원. 그거는 굉장한 돈이죠. 두 번째는 50만 엔 받았대요. 500만 원이잖아요. 그 교수님은요, 이거 계속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세 번째부터는 거절을 했다. 만나지 않으라는 것을. 그런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이건 나뿐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 누가 그렇게 많이 돈을 받았는지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일본의 하나의 전책이기 때문에 예. 그 일본 웹소 사이트를 보면 일본 웹소의 전책으로서 진안파 혹은 진일파를 연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사람들은 말하는 진일파라는 것은 우리의 뜻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진짜 일본의 우호적인 일본의 친구들을 만든다 그런 말인데, 그러나 일본은 일본의 극익을 위해서 일본의 우호적인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것을 외무성 홈페이지라든가 외교 천서라고 1년에 한 번 내는 그 외교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쭉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인 거죠. 예. 뭐 차이도 있지만 뭐 공통점도 있고요. 1910년 이전에는 그 이르지네가 중심이 됐죠. 사실 이르지네를 신일 세력의 첫 번째 단체로 치는데요. 그 사람들은 먼저 당시 대한제국 정권을 싫어했습니다. 그게 중심이 된 사람들은 고종에 의해서 사실 그 당시에 말하자면 민주화, 민회라든가 그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단합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종 정권 하에서는 대한제국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일본이 다가간 거죠. 예. 예. 일본하고 하나가 되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하고 일본이 1대1이 돼가지고 일본이 위도 아니고 대한제국이 아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1대1로 합방하자. 거기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910년 합방이 아니라 병합이 이루어집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일파 자체도 많이 속았습니다. 일본의 논리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한제국을 싫어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한제국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전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런 부분은 지금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